평창올림픽 리셉션장에 가만히 보면요. 김현철이도 있고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있는데 황교익도 있고 뭐 이외수도 있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에 돈을 1조 가량 낸 기업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이라고 이 스티브 잡스 비슷하게 옷 입고 있는 그 사람 하나 있죠. 그거는 평창에 이 올림픽 파크에서 AI 기술을 선보이고 홍보에 지금 열중이라는데, 자, 이 평창에 제일 돈을 많이 댔던 삼성전자는 평창에 쇼케이스라는 홍보관을 개장했지만은 개관식 행사도 없고 조용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에 나오고 또 조사가 더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니 평창에 뭐라고 할 명분이 없었겠죠. 무슨 삼성 갤럭시 노트 8 4,000대인가를 평창에 선수들한테 제공한다 했다가 이란에서 불똥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업들도 평창에서 일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림픽의 효과는요, 직접적으로 올림픽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이 기업이나 국가 이미지, 브랜드 상승 효과 등이 큰데, 올림픽 관련 투자와 직접 지출 등 직접 효과보다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보통 2배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창의 기업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올림픽 개최국의 한국의 대표 기업이 수백만 관중 앞에서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되어 왔는데 평창은 지금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리셉션장에서요, 그 펜스가 중간에 나가버린 그 리셉션장에 각국 정상 등 한국에 또 이 내노라 하는 사람 200명이 초청받았는데 소설가도 있고 맛 칼럼니스트도 있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회장의 자리조차도 없었고, 자, 이들 다수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낸 돈이 1조 원이 넘고 티켓 구매까지 강매시킨 액을 합치면 훨씬 많은데요. 이들에게는 지금 평창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주요 기업인한테는 전화가 갔대요. 높은 데서요. 2번은 평창 행사에 나오라고요. 지금 리셉션장에서 기업인이 안 보인다라고 욕을 먹으니까요. 좀 웃기는 나라 같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쓱쓱 넘어가고 있는 평창올림픽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이 100억 달러, 10조 8,310억, 즉 11조 가량의 손해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 단일팀 참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역시 부정적일 거라고 바라보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1일 날요, 앤드루 짐발레이스트 미국 스미스 칼리지 경제학과 교수는 CNBC,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평창은 동계 올림픽에 130억 달러, 14조 이상의 돈을 마련했지만은 티켓 판매 성적 등이 부진해서 한국 정부에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면서 평창올림픽 티켓은 지금까지 60% 정도 소진됐는데 엄청난 투자를 합리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끝나고 나면 그만이지 장기적인 수익이 된 도시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짐발리스트 교수는요, 평창은 130억 달러를 썼지만은 25억 달러 정도 회수할 거라고 보이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관광, 무역,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장소 선택의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고속철도가 연결됐지만 평창은 서울에서 2시간 떨어져 있고 서울에서 저 먼 곳에 경기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30억 달러를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런 이유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시설 투자는 타당하지 않으며 투자의 대부분이 사회 기반 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투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짐발리스트 교수는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 3차례 남북 단일팀이 국제 경기에 출전했지만 남북 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평창 올림픽과 88 올림픽의 손익이라는 기사인데요. 21세기 들어서 올림픽 개최국은 상당히 후폭풍을 겪었다. 2004년에 근대 올림픽 100주년 해가지고 그리스 아테네가 올림픽을 개최했지만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다가 2012년에 그렉시트라고 하는 한마디로 EU에서 쫓겨날 뻔한 위기까지 겪고 이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구제금융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화평굴기 다시 일어선다라던 중국 역시 2011년부터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15년은 정시 폭락까지 생기고 지금 강한 부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을 개최한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줄 알았던 브렉시트가 통과된 이후 EU에서 탈퇴 중인 지금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러시아는 2015년 유가 급락으로 모라토리움, 즉 지불 정지 상태까지 가는 경제난에 시달린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 미국과 EU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2016년 리우 올림픽을 개최한 브라질은 올림픽 직전에 이 지카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렀고 직후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하차하는 격변을 겪고 지금은 범죄 소굴이 되어서 이 리우 지역은 거의 전쟁터로 변하면서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은 어떻게 될 거냐? 하긴 평창도 리우처럼 대통령이 직전에 탄핵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요 근래 우리가 기억하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84년에 LA 올림픽,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거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88 올림픽을 빼고는 다 적자여서 유럽하고 북미 국가들은 올림픽 개최 자체를 동계고 하계고 다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는 왜 아시아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를 이렇게 선호할까 하는 기사까지 내보냈는데요. 올림픽은 원래 선진국의 이 중심으로 스포츠를 겨루는 행사였는데 1960년대부터 제3세계가 참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여 선수가 2배가 늘고 예산도 급증했습니다. 과거는 몇백 명 모여서 했죠. 그 직격탄을 맞은 게 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으로 당초 1억 2천만 달러 예산을 편성했다가 끝나고 나니까 15억 달러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의 총 지출은 2015년 달러 환율로 61억 달러, 6조 6천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60년부터 2016년에 올림픽 경제 효과를 추적한 옥스퍼드 대학의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들어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올림픽은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인데요. 2015년 달러 기준으로 219억 달러, 23조 7,700억을 썼는데 하계올림픽으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 것은 런던 2012년 올림픽으로 150억 달러, 16조 2,800억을 썼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국비와 지방비로 13조 9,136원, 14조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5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좀 더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치나 런던 올림픽에 비하면 적은데 재작년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에 비하면 그때는 얼마 들어갔는가 하면 4조 9,930억입니다. 하계올림픽이 5조도 안 들어갔는데 동계올림픽이 그때보다 3배가 많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및 평창의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방송중계권, 마케팅, 기업 스폰서, 입장권 판매 등 수입을 감안할 때 3천억 적자라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당시 돈으로 5,890억을 투자해서 3,300억 원 흑자를 남겼습니다. 현 환율로 생각을 하면 1조 7천억을 투자해서 9,500억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당시 88 올림픽만이 당시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흑자 올림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조 적자 나는 이런 올림픽을 우리가 지금 왜 개최를 해서 이 난리를 치르는가? 결국은 15조가량 들여서 북한 좋은 일 시키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들 얼굴 내려고 하는 것인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입니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신기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 중에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이 몇 명 됩니까? 자, 지금 이 평창의 급식 사업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부실 급식 논란이 지금 일었고 노로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급식 사업을 신세계 푸드가 맡고 있는데 신세계 푸드는 이런 카터링 업체 중에는 후발주자로 올림픽 사업을 수주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신세계 푸드는 평창 올림픽 선수촌 식당과 운영 인력 식당 7곳, 이 운영 인력 식당에 자원봉사자 식당도 들어가겠죠. IBC 등 총 9곳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대기간에는 96개국 6,500명의 선수단의 식사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촌 식당과 운영 인력 식당은 무료로 24시간 운영되고 방송 기자들이 이용하는 IBC 식당은 유료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밥은 무료인데 밥의 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밥버릇 문제로 시끄러웠던 부분은 꼭 이 회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수촌 식당은 특별관리 대상이고 IOC의 권고에 따라 메뉴마다 이 엄격하게 알레르기 기능에 대한 체크도 있고 칼로리와 원산지도 이렇게 원재료에 기재하게 되어 있고 또 IOC는 선수촌 식당의 메뉴 식당 구성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부실급식 논란에 시달린 곳이 IBC라는데요. 단품으로 판매되는 음식이 가격 대비 품질이 낮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SNS에도 인증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IBC에서 판매하는 조사 단품 46개 중에 16개, 중석식 57개 중에 15개의 가격을 50%를 낮추고 4,000원에 팔던 커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BC에서 판매하는 단품의 가격은 낮췄고 선수촌과 운영인력 식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이 선수들과 운영인력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가 또 있으면서 신세계 푸드는 비상에 빠졌어요. 굉장히 겁을 먹고 있게 되겠죠. 이 급식 업계들은 평창 올림픽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발을 뺀 곳이 많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운영 기간에 제한적인 인원에만 제공되는 탓에
이걸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급식업체로는 이걸 했다라는 캐리어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는데 참여했다라는 실적이 좀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한 이 급식을 하면 직원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해야 되는데 신세계푸드는 이 올림픽에 600명을 투입을 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관동대 기숙사까지 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IOC의 단체 급식은 미국의 카터링 업체가 했다는데요. 평창은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 보고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럽니다. 그런데 CJ나 삼성, 동원 같은 대표적인 급식업체들은 돈이 안 되고 적자폭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발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이 급식업체들만 적자를 감수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를 했다가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평창 올림픽에 관여하는 급식업체는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가 더 있는데요. 아모제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강릉선수촌과 미디어촌에서 1만 5천 명의 이 음식을 제공을 하고요. 풀무원 ECMD도 자원봉사자들의 급식이 부실하다고 대표적으로 이 곤욕을 치르고 얻어맞은 회사고, 현대그린푸드도 자원봉사자들 제보와 기자들이 급식을 먹어보고 평가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참 단체 급식 업체들 손해보고 좀 국가적 사업에 참여해서 홍보 좀 하려 하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별 사고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 업계는 국가 봉사에 참여하려 했는데 노로바이러스 나오고 부실급식 논란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업체한테 제가 좀 권유하는 게요. 이거 끝나도 오랫동안 이 사안이 남을 거기 때문에 청와대 지금 청원까지도 올라가 있고 결국은 지금 일반 이 단체 급식하는 쪽에 7,000원짜리 밥이 이런데 이 지금 평창의 이 밥들은 그것보다는 비싼데 왜 그렇게 엉망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급식업체들이 스스로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평창의 이 급식 가격과 또 부실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서 자신들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면하는 것이 좋을 거라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8,000원짜리, 11,000원짜리 밥이 왜 그러냐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면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